로그 함수는 모든 교과서나 막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 똑같이 써 있는데 일단 로그 함수 하기 전에 지수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 지수 함수는 이제 또 방정식 부등식 한다고 또 까먹었을 거니까 자 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밑의 범위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에 따라서 자 y는 a의 x 제곱의 꼴이죠. 자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고 0보다 크시고 얘가 1이 되면 안 되는 이러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밑이 1보다 크실 때는 어떠한 그림이었었냐면 얘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었고 자 밑이 0하고 1 사이실 때는 이렇게 감소하시는 그래프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요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얘를 갖다 그냥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해볼게. 자, 그렇다면 일단 너에 대한 정의역은 모든 실수시죠. 자, 모든 실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치역 자체는 양의 실수셨거든. 양의 실수가 되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너가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내가 얘기해줬어. 정점이 뭐였다? 0,1이 되는 거였었다. 0,1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선을 가지더라? 점근선을 가지시는데 일단 점근선 자체가 x축에 해당하는 너가 점근선이 되시면서 이걸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제 기호를 쓰자면은 식을 쓰자면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그라는 단원도 좀 오래됐으니까 또 90이 또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면 로그라고 하는 애는 어떤 관계였냐면 a의 x제곱을 내가 n이라고 쳐보죠. 자 n이라고 쳐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수에 해당하는 이 x라고 하는 것을 로그 a의 n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면서 지수 관계를 이렇게 썼었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볼게. 자 x에 대한 결과인 y잖아. 맞니? 그러니까 다시 x에 대한 결과는 n이잖아. 이거에 따른 결과는 n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결과를 누구로 확인하고 싶냐면 너의 변화에 따른 너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너희들의 관계가 정확히 뭐가 됐어? 뒤바뀌었지. 자, 그 다음 지수함수는 공역 자체와 치역 자체를 일치하는 상태로 봤을 때 공역과 치역을 일치하는 상태로 생각했을 때 정확히 1대1 대응의 관계 함수죠. 그럼 1대1 대응의 관계 함수니까 1대1 대응이면 무슨 함수가 존재하지?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현재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시다. 1대1 대응이시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그 역함수의 존재가 바로 누구다? 로그 함수가 되시는 거야. 역함수의 존재가 로그 함수가 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것 자체, 1대1 대응이라는 것 자체. 자, 이것들 모두가 다 무슨 대칭이다? yx 대칭이시다. 자, 요것도 좀 고려하면서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시는 거니까 자, y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2의 x제곱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이야. 자리 바꾸기 하면 되지. x랑 y랑 자리 바꾸기 할 거야. 그러면 x는 2의 y제곱이라고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너를 갖다 바꿔주면 또 뭐로 바뀌겠어? y가 로그 2의 x로 이렇게 탁 바뀌면서 x의 값에 따른 y의 변화를 보는 로그 함수가 탄생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역함수 관계를 봤으니까 정의역과 치역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하셔야겠지. 자, 정의역과 치역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원래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거든. 근데 얘가 이제 뭘로 가? 치역으로 가겠지. 정의역에 해당했던 치역에 해당했던 양의 실수가 너의 정의역으로 바뀌시겠네요. 현재 정의역은 양의 실수가 되시고요. 너에 대한 치역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제.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시는 거고, 그럼 정점의 좌표도 y는 x 대칭 관계에 의해서 너에 대한 정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되겠니? 1,0이 되시는 거고요. 점근선 자체도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y는 x 대칭 관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너의 점근선은 x는 0이라고 하는
x는 0이라고 하는 무슨 축이에요? 얘는 y축으로 이제 점근선이 변형이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 관계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내가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y는 x는 직선을 내려오게 지나. 얘가 y는 x야. 자, 그리고 어떤 로그 함수가 로그 함수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내가 y는 2의 x제곱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좀 일일이 다 찍으면서 그려볼게. 여기가 1이야. 0,1이죠. 그럼 내가 이 점에 대해서 y는 x, 자, 대칭 관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1,0으로 바꾸시는 것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1일 때 대충 점 하나 찍어볼게. 점 하나 딱 찍어보면 요 점이 지는지 2일 거거든. 1일 때 2 나오지. 그럼 봐봐. 자, 요 지점이 현재 뭐가 될 거냐면 2인 지점이 될 거야. 자, 얘한테 지금 뭘 집어넣어? 어디 갔지?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2를 집어넣어보자. 2를 집어넣으면 뭐로 나와? 1로 나와. 자, 2를 집어넣으시면 1로 나오는 여기를 지나면서 결국에 얘 y축이 점근선에 해당하시고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면 여기 뭐 끝났는데 이제 로그 함수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다.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단순히 이거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써놓은 게 y는 로그 2x 써놓고, 자, x가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y는 얼마였지? x가 마이너스야. 그럼 y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는 2분의 1. x가 0이면 y는 1이 되시죠. 그 다음에 x가 1이시면 y는 2가 되시고요. 힘들어. x가 2가 되시면 y는 4가 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썼냐면 x의 값을 한 칸씩 늘려가보자 이거. 얘네들이 한 칸씩 늘었고 한 칸씩 늘었고 한 칸씩 늘었고 한 칸씩 늘었어.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곱하기 2배가 됐고 곱하기 2배가 됐고 곱하기 2배가 되고 곱하기 2배가 되는 관계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내가 2라는 점하고 딱 봤을 때 너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이 늘었지. 그치? 얘가 세 칸이 늦었으면 그 y좌표의 차이는 정확히 3제곱배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배로 늘지. 자, 여기 있던 애가 1로 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실 때 2의 세제곱배의 관계를 가지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그럼 너가 하나 한 칸 지나갈 때마다 y의 값들은 제곱, 자, 거듭제곱의 형태로 넘어간다는 것까지 이해되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무슨 함수를 볼 거냐면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야. 그럼 정확히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다 바뀌지 않니? 정의역과 치역 관계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과 치역 관계가 딱 바뀌잖아. 봐봐요. x가 4분의 1이에요. 바꿔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y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x가 이번에는 2분의 1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거고 x가 0이 되실 수가 없죠. 1이 되시면 이제 y가 0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가 되시는 순간 y가 1이 되시고요. x가 지금 4가 되는 순간 y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세요.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거냐면 y의 값들이 한 칸씩 늘어난다는 거는 x의 값이 2배씩 뛴다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까지 얘가? 아,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수열을 했으면 좀 편하거든. 근데 수열이라는 단어 아직 모르니까 그냥 용어만 좀 알려줄게. 요렇게 넘어가는 관계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해. 등비수열이라고 해. 자,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그랬더니 얘네들은 한 칸 등 간격으로 차이가 나지.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요렇게 한 칸. 등 간격으로 차이가 나는 수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관계를 가져. 이거 그냥 이름만 알아줘. 알아도. 아, 나만 급하구나.
x값이 일정한 배를 가지면 y값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는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시는데 지금 현재 밑이 얼마시죠? 2죠. 그럼 보세요. 내가 이거를 4의 x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x가 1이실 때 y가 0이신 거를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니까 얘가 한 칸이 늘어났다 친다는 거는 x는 4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y가 1이 되려면 x는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얘가 4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고, 얘가 그러면 2로 가려면 너의 값은 당연히 x가 4배가 더 가시는 거니까 몇 배? 얼마가 돼요? 16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러한 관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요. 현재 얘가 로그 2의 x시거든요. 근데요, 로그 4라는 애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길 지나고 좀 더 가볼게. 4가 돼야 그제서야 1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얘는 4가 돼야 그제서야 1이 되면서 점점 간격이 어느 축에 가까워지냐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x축에 가까워져. 지수함수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축에 가까워지냐면 y축에 가까워져. 그럴 수밖에 없잖아. 제곱해서 값을 찍을 거니 세제곱해서 값을 찍어건 네제곱해서 당연히 네제곱하는 거 훨씬 더 빠르게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얘가 y축에 붙었다면 정확히 y는 x대칭 관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다음 우리는 이제 로그라는 단원을 하고 있고 지수라는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시계 조작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밑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1승도 했다가 5도 했다가 뭔 짓거리든 하잖아. 자, 그럼 볼게. 지금 그림상 여기가 1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y는 로그 2의 x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냐면 밑이 1보다 큰 거는 그려봤잖아.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인 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가 2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 그래프는 어떤 식이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오고 계셨겠죠.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오고 계셨을 건데, 자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역함수 관계에서 똑같이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친다면 너라는 함수의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얘가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모두 대칭 이동하시는 거거든.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바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잘 봐봐요. 우리는 밑을 적절히 뭐 하실 수 있죠? 변형이 가능하시죠. 밑의 변형이 가능하다. 자, y가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의 x가 되죠. 자, 그 얘기는 얘를 갖다가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면 요만큼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 마이너스는 내가 적절히 위로도 올릴 수 있거든요. 자, 로그 2의 x분의 1이라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해지는 상태인데 여기서 딱 볼까? 여기 누구의 부호가 반대가 됐지?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상태가 된 거지. 여기까지 되니? 내가 너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너 앞에 마이너스를 딱 달아버리면 y의 부호가 바뀐 상태니까 무슨 쭉 대칭 관계가 돼? x축 대칭 관계지. 자, 그래서 요 함수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딱 접으시면 감소함수 형태인 0과 1 사이 함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로그라는 특성이 가지는 이 특징을 갖다가 잘 기억해주세요. 로그가 가지는 특징은 내가 적절하게 밑의 변환과 계산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변화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얘 밑이 지금 1보다 큰 상태는 우리가 증가 함수라는 거를 계속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했었죠. 밑이 0하고 1 사이라는 거는 감소 함수라는 거를 내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가 너를 갖다 로그 함수로 바꿨거든.
로그 함수로 바꾸더라도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들이 점점 증가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는 그대로 따라가시네. 근데 얘가 또 0하고 1 사이의 그래프를 보면 감소하고 있으신데 로그 함수도 볼래요?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도 감소하고 계시죠. 여기까지 해됐나요? 여기까지 해됐니? 자,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또 할 수 있냐면 자, 계속 비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2에 대해서 x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너는 무슨 점을 가진다고 했지? 정점을 가진다고 했잖아. 근데 이 정점을 가지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지.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평행이동까지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쳐보자.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3이에요. 그럼 내가 너에 대한 정점을 찾으세요 하면 얘가 0인 순간의 x예요. 맞아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x 값을 찾아보면 그 값이 현재 2가 돼. 그 2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되면서 1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그 정점의 좌표가 2,4가 나와.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얘는 정확하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신 거지. 그럼 점근선 자체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셨으니까 아, 너 자체가 무슨 선이라고 봤는데 얘가 점근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y는 로그 2의 x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수가 0이 될 수 있니? 진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x는 0보다 뭐 하실 수밖에 없어? 크실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그럼 뭐가 되겠어? 점근선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너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너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 되시는 거라고. 자리 바뀌잖아. 자리 바뀌었잖아. 이해되니?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를 적절히 좀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자, 또 당연히 새로운 그림을 배웠으니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해야 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다 해나갈 건데 심하게 막 급하게 막 하진 않을게요. 천천히 가보죠. 자, 당연히 대칭이동도 있을 거고요. 평행이동도 있으실 건데 자, y는 로그 a에 x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내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적절히 평행 이동을 했다 쳐보자. 평행 이동을 했다 쳐보자. 자, 그렇다면 자, y는 로그 a에 x 마이너스 m이 되실 거고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써지지 않겠니? 이렇게 써지지 않겠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게 뭐가 되지? 정의 역이 되시겠지. x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신 게 정의 역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x는 0인 순간이 바로 뭐가 돼? 다시 여기서 x가 m인 순간이 바로 무슨 선이 되시겠어? 점근선이 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됐니? 자, 요런 정도까지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위아래를 평행이동 하시는 거니까 점근선의 위치가 변할 일은 없겠지. 내 말 이해됐니? 점근선의 위치는 변할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평행 이동하신 거고 대칭 이동도 해보자. 자, 대칭 이동 하실 건데 당연히 무슨 축 대칭 이동 할 거냐면 x축 대칭 이동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내가 너를 x축 대칭 이동을 하시면 y는 로그 a의 x인데 너를 갖다가 x축으로 대칭 이동하시면 y의 보가 바뀌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마이너스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리를 지 맘대로 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실 수 있다. a분의 1의 x라고 보실 수도 있다. 적절히 너를 갖다가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를 갖다가 로그 a의 x분의 1이라고 보실 수도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이동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대칭? y 대칭. 자, y 대칭 하시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로그 a의 x라고 하는 애를 이동을 딱 시키시면 x의 보고 바뀌셔야 되는 거잖아. 자,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 선생님 진수는 0일 수 없다면서요. 0보다 뭐래니?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면서요. 네,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x잖아요. 어쨌든간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지려면 x 값들 자체는 그냥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야. 자, 그림의 상황에서 좀 생각 천천히 다 그려볼게. 자, 얘가 어쨌든간 내가 뭘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냥 기본 요 함수인데 지금 a가 일단 1보다 큰 걸로만 갈게. 그러면 x축 대칭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생기시는 게 지금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하는 애야. 그럼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하시면 요 흰색 그래프가 그대로 요렇게 생기시는 거니까 음수 쪽 방향으로 생기는 것까지 이해돼? 음수 쪽 방향으로 생기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너를 갖다가 무슨 대칭까지 하시면 돼요? 원점 대칭까지 하시면 돼요. 자, 원점 대칭까지 하시게 되면 y라고 하는 애는 로그 a의 x를 대칭하시게 되면 y가 마이너스 로그 a의 그 다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또 잘 봐. 아니 요 앞에 또 마이너스 달렸어? 요 앞에 또 마이너스 달렸어? 그럼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네. 자, 얘를 갖다가 로그 a분의 1에 대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거겠고, 자, 이만큼을 갖다가 로그 뭐예요? a에 대해서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 내 맘대로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만큼을 갖다가 내가 또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그러면 그림이 이걸 갖다가 결국 다시 x축 대칭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면 이 흰 색깔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총 4가지 형태의 개형이 나오신 거고, 여기까지 해내니?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뭐까지만 좀 정리해 줄 거냐면 y는 x 대칭을 하세요. y는 x 대칭. 자, 그럼 로그 a의 x에 갖다가 y가 얘를 갖다가 다시 y는 x 대칭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과정까지만 좀 그림을 그려보면 색깔이 좀 이쁜 게 없나? 아니, 잘 안 꺼내는 건데 비싸서. 자, 이렇게 지금 y는 x야. y는 x가 있고 너를 갖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y는 지수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얘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기시겠죠. 이해됐어? 각각의 개형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 보시고 이런 얘기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꼴의 특수성이요. 꼴의 특수성.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로그 a에 kx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쳐봅시다. 진수가 지금 현재 뭐가 되어 있는 상태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지. 자, 여기서 k는 상수예요. k는 상수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잘 봐봐요. 우리 로그 덧셈에 의해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에 플러스 로그 a의 x라고 이렇게 딱 쓰실 수도 있지 않니? 요만큼 a의 k만큼 평행 이동하신 거예요. 이해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되게 대단한 걸 쓰진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뭐 해볼까? 여기다 한 4x 정도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 y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쳐봐. 됐니?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로그 2에 대가 4가 있고요. 더하기 로그 2에 대해서 x가 이렇게 있으신 거니까 이거는 로그 2의 x에 플러스 2가 되신 거네. 결국 로그 함수 그래프의 활용 파트야. 사실은 로그 함수 그래프의 활용이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왜 이렇게 글씨 올라가는 거예요?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를 갖다가 보실 때 함수의 그래프에 x좌표를 대입했을 때 y값을 보셔도 괜찮다. y값을 보셔도 괜찮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함수로 활용했다는 얘기야. 자, 함수로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를 좀 따질 수가 있는데, 자,
밑이 이렇게 돼 있어. 로그 a의 x라고 하는 애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태랑 0이랑 a가 1 상태. 그러니까 증가하는 형태랑 감소하는 형태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얘는 어차피 증가함수잖아.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함수지. 자, 적당히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쳐볼게. 얘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얘가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죠. 함수값이. 그럼 반대 방면으로 해서 얘가 감수라고 쳐보자. 감수는 얘가 이렇게 가실 거거든. 그러면 이 지점이랑 A라는 지점이랑 B 지점을 집어넣었을 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바뀌게 되겠죠.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쓰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최대랑 최소야. 자 최대랑 최소를 하시는데 최대 최소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줬어.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없니부터 판단하자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다면 얘가 그래프 그리는 게 가능하다. 그리기가 가능하시면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하시고 좀 뭔가 좀 그리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시면 뭐 하시는 게 좋다고요? 치환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치환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범위를 다시 좀 잘 체크하셔야겠죠. 범위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 치환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요 같은 꼴들이 좀 반복되고 있겠지. 반복되고 있겠지. 네. 박두빈 학생 혹시 안 왔어요. 왜인지 아세요? 아니 연락 못 받았어요. 자, 좀 가볼게 다시. 자, 이렇게 될 건데 치환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함수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범위가 지수함수랑 좀 다른 게, 지수함수는 치환하고 나면 어떤 구간이 좀 설정이 돼서 됐었잖아. 구간이 됐어야 되고 항상 0보다 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로그 함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거 만약에 로그 a의 x라고 하는 걸 내가 t라고 딱 치환하시게 되면 여기서의 t 값은 항상 얘가 모든 실수죠. 뭐 제한이 걸려 있다면, x 값에 제한이 걸려 있다면 제한이 걸린 대로 보시면 되겠지만 x에 대한 제한이 걸리지 않았다면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잖아. 함수 값들이 무조건 모든 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지수 함수일 때는 우리가 조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양수만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치환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t라고 해서 뭐 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t 값이 만약에 무조건 양수에서만 일단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나오는 함수값 자체가 양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쳐보죠. 자, 로그 함수를 갖다 또 마치 그냥 증가로만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고 t 값 자체, 자 치환했을 때 t 값 자체가 로그 ax라면, 자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모든 실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고 뭐 치환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되는데 자 관계 자체가 합이랑 곱이 좀 출현해. 합과 곱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양수 조건이 적절히 좀 잘 만들어지셨다면 이 상태에는 당연히 무슨 계야? 산술 계열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좀 산술 계열 이용하시면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는 게 이제 로그에 대한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우리가 한 방에 좀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지수 파트에서 했던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랑 완전히 동일해. 동일한 관점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근을 갖다 보겠다는 얘기 아니니?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실근 갖다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실근 갖다 쳐면 봐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거든. 이건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있을 거고, 어떤 특정한 지점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무조건 1대1 대응 관계로 하나씩만 존재하죠. 1대1 대응 관계로 하나씩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x1이라고 하는 거랑, 이게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그 a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어떤 식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 했다면, 너와 너가 지금 같은 상태고 지금 너랑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한 지점으로 모여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fx랑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다? gx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주의할 지점이 하나 생겨.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들은 이제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 얘기해주자면, 로그는
범위가 되게 특정한 지점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밑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밑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수 조건에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로그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지점은 정의역은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돼요? 양수인 상태여야 되지 않니? 정의역은 반드시 양수인 상태여야 되니까 요거 꼭 확인해라. 정의역의 범위가 반드시 꼭 확인돼야 된다. 정의역의 범위를 왜 확인해야 되냐? 제외되는 애가 존재해. 제외되는 값이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갖다가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 로그 2에 x-1이라는 애가 있고 너랑 로그 뭐라 할까?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편하게. 이 로그 2에 뭘로 할까? x-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쳐보자고.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친다면 자 잘 봐봐. 이거 어차피 우리 뭐 할 거야? 이거 위로 올리실 거지. 그치? 근데 위로 올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너희들의 정의역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라. 정의역 범위 확인해라. 너가 성립하려 치려면 x는 반드시 1보다 크셔야 되고요. 너가 성립하려 치려면 여기서 x는 반드시 3보다 크셔야 돼요. 이 범위를 꼭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로그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 우리가 좀 하는 것 중에 특히 방정식 쪽일 거야. 방정식 쪽에서도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방정식이 되었든 부등식이 되었든 치환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시겠죠. 그쵸? 치환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시는데 얘를 갖다가 푸는데 치환보다 이전에 이거부터 얘기할게. 로그도 사실은 지수 관점이지. 로그도 사실은 지수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무슨 통일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이칠 통일해라. 이칠 통일해라. 자, 두 번째 치환하시는 경우. 그 다음 이제 치환하시는 경우인데 이 치환하시는 경우는 뭐랑 좀 연계가 되시냐면 근계수랑 같이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근과 계수 관계랑 연관이 많이 될 거다. 자, 우리 지수 방정식 했을 때 치환하면 두 분의 합관계가 어디서 발생했었지? 두 분의 합관계가 치환했을 때 두 분의 곱에서 좀 발생하지 않았었나?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x의 전체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로 하지 말고 3을 할까? 3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고 플러스 5가 있고 얘가는 0인데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친다면 알파 베타를 친다면 좀 기억을 좀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 여기서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x가 알파이신 거고 x가 베타이신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풀어 제끼실 때 이거 치환하시죠. t제곱이고 마이너스 3t가 되시고 플러스 5가 되시고 이거는 0이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서의 두 분을 하나는 네모라 두고 하나는 세모라 두고 하나는 네모고 하나는 세모라 두면 자, 요 네모 자체가 t라는 값인데 얘가 결국은 2에 대해서 알파 제곱이 하나 나오는 거고 세모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내가 2의 베타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내가 t라는 거를 2의 x제곱으로 바꿨잖아. 근데 내가 계산된 결과가 t 하나가 네모가 나왔고 t 하나가 세모가 나왔다면 이렇게 지금 세팅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세팅되고 내가 원하는 두 분의 합관계를 보자면 여기서 내가 두 분의 합이 얼마신가요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얘네들을 갖다 두 분의 합을 보려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이 나와야 두 분의 합을 볼 수 있지 않니? 여기까지 해야 돼? 두 분의 합을 여기서 찾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진 상태. 그러면 지수끼리 곱한 상태를 만들려면 너랑 곱해진 상태를 만들려 치면 결국에 여기 있는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거죠. 자, 네모랑 곱하기 세모가 돼서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 네모 세모 관점에서 쳐다보자면 치환한 녀석의 근각계수 관계 두 분의 곱에 해당하니까 이만큼이 지금 얼마가 돼요? 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냐.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야? 로그 2에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선생님 이거 했는데 그게 5 나왔는데요. 근데요. 로그로 바꾸시면 되죠. 그냥. 자, 그럼 여기 로그 관점에서 똑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얘들아 비슷비슷하게 좀 벌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같은 관점으로 한번 찾아보죠. 나도 사실 이걸 외우지 않아.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얘들아 보면서 아 이럴 수밖에 없겠네를 좀 찾는 거지 외우는 관점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해볼게. 로그 예를 들어서 2의 x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만들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마이너스 여기를 5로 해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으로 해버리죠. 자, 얘는 0이라고 만들어서 그냥 딱 누가 봐도 인수분해에 대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어.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고 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면 굳이 치환할 필요는 전혀 없지. 그냥 굳이 치환 안 하고 인수분해도 되지만 일단은 치환을 했다 치죠. t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t가 되실 거고요. 플러스 6이 되실 거예요. x는 일단은 뭐보다 큰 상태로 일단 세팅을 해놔야 돼. 0보다 큰 상태인 거 꼭 세팅해놓고 정의요. 꼭 세팅해놓고 나서 이거는 0이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t값이 2가 되거나 아니시면 여기서 나오는 t값이 얼마나 되는 거니? 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을 x 하나가 알파고 x 하나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보자.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서 t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뭐냐면 로그 2의 알파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로그 2의 베타라고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값이 적정으로 잘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뭘 원하냐면 알파 베타를 원하는 거지. 두근의 곱관계만큼은 내가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이거 두 개 뭐 하시면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했다면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의 관계죠. 두 근의 아저씨 졸지 마시고 좀 보세요. 그리고 고민을 하세요. 시험 보면 다 틀리시잖아요 맨날. 별말 안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두 분의 합이겠죠. 두 분의 합관계에서 얘가 지금 얼마 나와? 5가 나오겠지. 그럼 얘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자, 두 분의 합을 했어요. 요만큼이 5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3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스르륵 계산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5가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32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독특한 애가 좀 하나 튀어나올 거야. 자 뒤쪽에서는 이제 지수랑 조금은 다르게 독특한 애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자 세 번째 뭐가 좀 튀어나오냐? 미치랑 지수를 좀 확인할 건데, 미치랑 지수를 확인해 볼 거야. 자, 둘 다 미지수가 출현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미지수 출현할 수 있고, 뭐 지수 부분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친다면 좀 복잡해 보여. 좀 복잡하다 할게. 자, 복잡해 보여. 복잡해 보이? 그러면 양변 로그를 취하세요. 양변 로그를 취한다. 이게 포인트야.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처리할 거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처리하실 거다. 자, 요게 하나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내가 미치 2인 로그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해줬죠. 아까 미치 2짜리인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에 대해서 특이한 케이스로 유일하게 한 가지 교점,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 상황. 기울기가 1짜리 x-1이라는 거랑 x 플러스 1이라는 거 기울기 나오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교재 한번 펴보죠. 자 오늘은 좀 문제를 좀 많이 조질 거야. 오늘 좀 문제 좀 많이 조질 거다. 자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수업 들으면 어느 순간인가 막 훅 나가 있다. 한번 정리하고. 자, 필수예제 9번부터 시작을 해보죠. 페이지가 102쪽입니다. 102쪽. 자, 필수 9번. 자, 9번에 1번 문제 하나 좀 보고 갈게요. 1번 문제 하나 보시면, 자, 이거 되게 간단한 형태니까 y가 로그 2에, 자, 로그 2에 x-2가 되셨고, 그 다음에 범위 자체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6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형태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좀 밟아가 봅시다. 자, 뭐 범위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일단 너를 확인은 꼭 하세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범위가 들어가 있어서 뭐 큰 문제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습관성으로 그냥 x는 2보다 크다라는 정의역 범위는 찾아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시니까 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기서 지금 점근선이 어디가 되니 그럼 이제 너의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 라고 했어요. 0이 되는 x값. 원래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애를 찾아버려. 2라고 찾아버리시라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너 자체가 전체가 0이 되는 x값 찾아. 그냥 전체가 0이 되는. 밑이 뭐든지 간에 전체 값이 로그 A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무조건 0이 나오냐? 1이지 않냐? 그래서 얘를 무조건 1이 되는 x값을 찾으세요. 그게 얼마예요? 3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얘가 정점이 되시고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럼 정의역 범위가 4부터 6까지니까 4일 때 딱 대입하시고 6일 때 대입하셔서 여기서의 수사의 발단 내리셔서 얘가 2일 거니까 1이실 거고요. 1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경향성 사용 못해요. x축 방향을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선생님 이거 지금 몇 배 늘었네. 이거 못 쓴다. 못 쓴다. 자, 6 갖다가 딱 대입하시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는 2로 딱 바뀌시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지금 2가 되고 최소값이 2가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센스있게 그래프를 굳이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식 그려야 되나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 좀 그리시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좀 판단을 좀 하시고요. 좀 익숙해지셨다 싶으면은 밑을 확인하세요. 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그래프가 변할 일이 없거든. 2차 함수의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시니까 그래프를 계속 그래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어차피 증가하시니까 최소에서 최소고요. 최대에서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평행 이동을 했더라도.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대칭 이동은 조금 고려해봐야겠지.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라는 얘기야.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10번 보자. 자, 필수 10번 보시면 로그 2에 대해서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4x시고요. 플러스 6이 자, x는 a에서 최소를 가지고 있고 b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 생각만 해봅시다. 밑이 현재 어떤 상태니? 밑이 1보다 큰 상태야. 다시 여기서 밑만 딱 봤는데 너 밑만 딱 봤는데 이 녀석이 지금 증가네.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일 수밖에 없지 않니? 증가면 최소일 때 최소고 최대일 때 최대라며. 여기서 보자. 근데 너가 지금 어디서 최소인지 찾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렇지 않아? 치환해야겠지. 자, 이만큼을 치환할게요. t라고 하는 애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자, 플러스 6인데요. 이거는 x가 어디에서요? 2에서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최소값을 가지죠. 꼭지점. 자, 혹시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꼭지점 좌표 찾을 때 이거 미쳤다고 완전 영식 만들고 있으면 시간 낭비다. 두분의 합을 봐라. 두분의 합을 봐라. 4 나오지? 절반. 그 지점이 반드시 꼭지점의 x 좌표가 될 거다. 자,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신데 내가 한 점을 알고 한 점 베타라면 두분의 합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항상 두분의 합의 절반으로 보세요. 자, 그럼 2라는 지점에서 2를 땅땅 집어넣었어. 2를 땅땅 집어넣으면 현재 t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되시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t값이 2이기 때문에 2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시면 더 계산 결과 최소겠죠? 너에 대한 최소값은 1이 되시는 거겠네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런 거에 막 시간 질질 끌지 말자. 이런 거 막 되게 간단한 거니까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자, 굳이 좀 시간을 끌어보자면 지금 11번 같은 문제죠. 오늘 좀 할 일이 좀 많아서 내가 좀 말이 많을 거야. 그래서 말이 많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난이도로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멘탈이 나가. 되게 목소리에 나도 되게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목소리 막 크게 했다가 좀 작게도 했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집중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좀 졸는 사람들 좀 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나도 솔직히 제일 힘든 날이야. 할 거는 많은데 그렇다고 썰을 풀자니 너희들의 잠을 깨우고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썰을 풀자니 그렇다면 또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날이 나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너희들도 조금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좀 보시죠. 자,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지. 자, 그 다음 자, y가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7이 되시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시대요. 아유, 확인을 먼저 해보자. 무슨 함수시지? 감소 함수시지. 감소 함수시니까 대소관계가 좀 바뀜을 좀 이해를 해야겠네. 내 말 이해됐니? 대소관계가 좀 바뀌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만큼을 내가 좀 t라고 치환을 해보죠. 자, t라고 치환하시면 t라고 하는 데가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7이 되시고, 제한된 범위가 출현했으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겠다. 제한된 범위가 출현했잖아. 그럼 두 분의 합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인가요? 그 절반 할 거니까 자 유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자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마이너스 1을 너가 포함하고 있네. 마이너스 1은 1 사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대충 옆에다가 이 정도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조금 멀리에 지금 1이 나올 거야. 그럼 어쨌든 내가 보는 범위는 여기부터 따라랑 딱 여기까지야. 내가 막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야. 나도 하다 말이 꼬여서 나오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이고 8인가요? 요 지점이 지금 얼마가 될까요? 8 되나요? 맞니?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8 되는 거 맞죠? 자 8이실 거고 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었으니까 이 지점이 얼마 되죠? 4 되는 건가요? 자 그럼 결국에 t값을 보면 최소가 어디부터냐면 4부터시고 최대가 어디까지냐면 8까지 돼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보려고 하는 로그 함수는 로그 2분의 1에 대해서 지금 t를 보고 있는 건데 t를 보고 있으신 너의 y를 보시는 건데 너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최소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최대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 거야. 왜? 그래프 그림 자체는 감소하시는데 x가 이렇게 있다 치면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라 치면 8을 집어넣었을 때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 대소관계가 바뀐다. 감소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하셔서 여기다가 4 집어넣었으니까 2 마이너스가 되나요? 여기다가 8 넣었으니까 얼마 되죠? 마이너스 3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되셨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됐나요? 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셔서 자 이제 좀 레벨 1인데 고등학생에 맞는 레벨 1 같은 수업이야. 사실 이 정도 스피드가 막 중학생 때 막 처음 배우는 특강처럼 막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사실.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아.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우리는 고2잖아요. 우리는 이제 고2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수원을 처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원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쉽게만 가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하기 싫거든. 그래도 가끔씩 좀 엉뚱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좀 심화된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테스트 시간 때 너네들 그런 거 좀 보라고 계속 몇 문제씩 넣어놓는 거야. 평가원 기출도 넣어놓고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실전 프린트 이렇게 내가 줬었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주고 있잖아요. 첫날 줬던 거 기억하나요? 근데 내가 지금 안 주고 있죠. 왜 안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까지 하기엔 너무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풀어볼 시간도 필요한데 그럴 시간도 지금 좀 안 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에다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테스트에 넣는 거거든. 원래 실전 프린트에다 넣으려고 했던 거를 그냥 테스트에다 넣어버려서 너희들 시험 보면서 직접 풀어보고 그걸로 수업 들으라고. 그러니까 테스트의 마지막에 너희들 테스트 볼 때 마지막 19번이나 20번만 꼭 내가 좀 마지막쯤에 넣을 거야. 마지막 문제. 그 마지막 문제쯤에 딱 넣어놨을 때 이 두 개 문제 뭐 좀 더 해봐 18개 18번까지 한 이 세 문제 정도는 내가 못 풀겠어도 끝까지 한번 붙잡고 있어봐. 이건 내가 부탁하는 거야. 내 무릎이 되게 세니까 한번 꿇을 수 있어. 알겠지? 이 세 문제 정도까지는 좀 집중을 해서 하기 싫더라도 이 세 문제 정도는 좀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따오는 게 아니라 다 평가원 기출 문제로 따오는 거고 모의고사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따오는 거라서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딱 세 문제 있는 게 그거 세 문제 딱 하고 수업하려고 하는 거거든. 앞에 건 다 되겠지 해서 어쩌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네. 자 보자. 자 12번에 1번 문제 볼게. 자 y가 자 로그 3의 x가 있으시고 너의 전체 제곱이세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제곱이시고 플러스 2가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좀 9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자 그럼 당연히 너희들 뭐 할 거냐면 치환하실 거죠.
자, 로그 3의 x라는 걸 갖다가 내가 이제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내가 t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거야. 선생님 뭐 또 그래프 그리나요? 자, 잘 보세요. 또 팁을 줄게요. 각각의 로그를 취해버려요. 그냥. 각각의 밑이 3인 로그를 다 취해버려 그냥. 그럼 1이 될 거고 로그 3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가 되겠지. 그럼 t값의 범위가 바로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순간순간 계산의 꿀팁들이 계속 나오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자, y가 그러면 얘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얘가 내려가겠죠. 2t가 되시고 그냥 플러스 2가 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지. 얘는 2차가 나왔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t값이 현재 1이신 상태가 될 건데요. 어차피 내가 1부터 2까지를 보는 거니까 2까지 여기까지만 t가 2인 거 여기까지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t가 1일 때일 거니까 1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1인가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게 되면 4 빼기 4니까 여기 2 되시겠네요. 그래서 최소가 1이신 거고 최대가 2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요거 어때? 좀 획기적이야? 이거 좀 획기적인 거 같아? 맨날 그래프 그려서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지? 자, 다음 넘어가자. 자, 필수 13번 문제 보죠. 내 생각엔 아무래도 이번 특강이 딱 끝나고 나서 3월달에 들어가는 순간 목에서 아마 무리가 올 것 같아. 마이크 차고 수업할 수 있다. 자, 필수 13번. 자, x가 0보다 큰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y도 0보다 큰 거 꼭 체크하세요. 자, 일단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얘가 양수라는 거를 줬다는 거, 양수라는 거 줬다는 거. 그 다음에 굳이 y를 안 줘도 되는데도 y를 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의심점이 한번 생기는 거예요. 의심할 지점이. 왜 도대체 이걸 이렇게 줬을까? 자, 그래서 볼 건데 로그 3에 대해서 2x에 플러스 y분의 1이라고요? 잠깐만. 아니 얘들아 잠깐만. 이거 봐봐. 장난이 너무 심하네. x랑 y를 둘 다 썼네. 하나 써서 치환하는 것까지만 알려줬더니 아니 이제는 얘를 2개 썼어? 그러니까 양수를 왜 줬을까를 고민하자고. 자, 그리고 내가 아까도 뭐라 했죠? 합인 상황과 고빈 상황이 나오면 적절하게 우리는 뭐 할 생각을 하자? 산술 기하를 의심해보자. 합인 상황과 고빈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잖아. 합인 상황과 고빈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합인 것과 고빈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로그 3에 대해서 뭐라 쓸 거야? 2x 플러스 y분의 1이라고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y 플러스 x분의 2라고 만들어서 산술기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와, 산술기 알려줄 때 분명히 내가 고2니까 그냥 내가 넘어가긴 한데 이거 그대로 산술기하 쓰면 돼 안 돼? 각각의 산술기하 쓰면 돼 안 돼? 각각의 산술기하 쓰면 안 되지. 반드시 전개해서 쓰셔야 된다. 전개해서 쓰셔야 된다. 자, 되는 경우도 있어. 얘가 그냥 이대로 너 산술기하 이대로 너 산술기하 써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되는 경우는 언제냐? 등호 성립이 같으면 돼. 여기서의 등호 성립과 여기서의 등호 성립이 각각이 같으면 그냥 그대로 산술기하 써도 돼. 근데 그냥 모른다 생각해.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전개해. 그게 너희들한테 마음 편하다. 자, 그래서 로그 3이시고요. 이거 전개하시면은 2xy 되시고 이렇게 전개하시면 플러스 xy분의 2가 되시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내가 5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최소가 되시는 거예요. 최소가 되시면 전체가 뭐가 되시겠어요?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문제는 마지막을 잘 읽어보세요. 문제도 마지막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뭘 걸었냐면 이 녀석의 최소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밑관계가 증가로 주는 거야. 이런 의심들을 좀 해봐. 얘가 그럼 밑관계가 밑을 봤는데 얘가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나왔으면 뭘로 구하라고 줬겠니? 최대를 구하라고 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왜 이렇게 되지? 얘가 최소가 돼야 전체가 최소가 되고 이만큼이 최소가 되고 그럼 그래야만 이 전체도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산술기하 쓰시면 얼마나 되죠? 2의 xy 플러스 xy분의 2라고 하는 애가 지금 2 루트 땅땅땅 사라지니까 이거 4 되겠지? 거기서 지금 5까지 더할 거예요. 플러스 5가 되셨고 자, 여기도 플러스 5를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5를 딱 더하시면 최소는 얼마가 되지? 9가 최소가 되시는 거니까 9 대입하시면 전체적인 최소값은 2로 마무리되겠네요. 자, 큰
큰 문제 없이 자,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지점들은 꼭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자 이거고. 자, 필수 14번 보자. 자, 필수 14번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0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문제점이 좀 있네요. 문제가 좀 있어요. y가 x에 2 플러스 로그 x라고 주어지셨어요. 밑이 얼마짜리 로그가 지수에 올라갔어? 10짜리 로그가 올라갔지. 그럼 내가 아까 전에 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뭔가 복잡해 보인다 싶으면 양변에 뭐 하자? 로그를 취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걸 딱 봤는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 사실 이게 간단해 보이진 않지 않니? 자,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로그를 취하는데 이것도 막 밑이 아무거나 갖다 쓰면 진짜 의미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밑을 확인해. 그걸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치환도 되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이 같은 상태로 우리가 좀 정리한다 치면 자, 그리고 사용 로그를 붙이시면 되겠죠. 로그 y가 여기다 로그를 붙였다? 그럼 여기 있는 애 뭐 할 수 있어? 내릴 수 있는 거지. 로그를 붙이는 순간. 자, 그래서 이걸 붙여서 내려버리면 2 플러스 로그 x가 하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x가 만들어지세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전개를 해보자. 여기만 일단 확인해 볼 거야. 그럼 로그 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해서 로그 x가 나왔고, 그럼 로그 x를 치워넣으면 되겠지. 그럼 로그 x를 치워넣으면 되니까 이제 센스 있게 봐봐.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로그 x가. 얘는 5보다 작거나 같겠어요.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각각의 지금 상근호를 취해버린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제 이거 계산 좀 바로 보였으면 해. 아래로 블록 하시고요. 요만큼이 지금 얼마일 거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t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치 안 해도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근데 0부터 2까지면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면 0이 여기 있을 거고요. 2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거든. 그럼 0 대입해보자. 그냥 0 넣어. 최소가 0이야. 그 다음 최대는 그럼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어. 4, 4니까 얼마 되지? 8 되나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해야죠. 너를 계산한 결과의 최소와 최대가 이렇게 나왔으면 자, 내가 보는 건 로그 y가 지금 0이신 거고 로그 y가 지금 8이신 거죠. 이해됐어? 마지막에 원래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적절히 이제 바꾸시면 y 값이 여기서는 물러나오겠죠. 여기다 써야겠고. 자, 여기서 이제 y는 얼마가요? 1 되시는 거겠죠? 10의 0제곱이시니까. 자, 얘는 y가 얼마 되시는 거겠어요? 10의 8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끝까지 얘는 긴장을 놓지 말고 내가 써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특히나 남학생들 내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근데 남학생이 두 명밖에 없네. 아니 신기한 게 어떻게 나는 수업만 하면 다 여학생들로 깔리지? 자랑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자, 마지막 내가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남학생들이 막 문제 풀이 막 쓰실 때 막 쓰잖아요 사실. 여학생들도 있어요 몇몇. 풀이 과정이 막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 마지막에 답을 쓸 때 0이랑 8 쓰고 끝내는 애들이 분명히 나와 이런 문제. 근데 꼭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야 되니까 이거 꼭 풀이 과정 쓰실 때 좀 긴장하면서 쓰셨으면 해요. 좀 복잡해서 양변을 로그 취하실 때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툭툭툭 넘어가셔서 자, 방정식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필수예제 15번으로 쭉 봅시다. 한번 정리하고 걱정 중에 하나는 이거 끝나면 삼각함수 들어갈 건데 삼각함수 들어가면 이것들이 또 멘탈이 또 터질 거란 말이야. 이상하게 멘탈이 터져. 삼각함수에서 답을 못 찾아. 변환을 못해. 대칭관계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그때 조금 내가 지수랑 로그파 때 좀 후루룩 해서 막 지금 우리가 5번째 수업이죠. 우리 오늘 5번째 수업이거든요. 제가 회차를 항상 써놔요. 시험지 만들 때.
오늘 내가 알기로 5회차 수업이에요. 5회차 수업인데 지금 지수 로그를 끝냈어요. 그럼 사실 느린 게 아니에요. 좀 빠른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빨리 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느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딱 삼각함수 6번째 수업만 해요. 삼각함수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왜 앞에를 좀 빨리 빼려고 했냐면 이 삼각함수 파트랑 수열 파트에서 좀 너희들 좀 많이 힘들어할 거라서 사실 지수로그는 계산이라 괜찮아. 근데 삼각함수랑 특히 수열 쪽에서도 어디서 많이 좀 이제 멘탈 또 한 번 터지시냐면 저 맛이 갑자기 되도 않는 막 식들이 막 세우고 있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과 막 다른 것들이 막 튀어나와. 그러더니 막 규칙성을 보래. 이 개똥 같은 교육과정. 막 이런 생각들 할 거라서 그쪽을 좀 천천히 나가려고 지금은 조금 내가 좀 달리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집에 가셔서 연습들도 좀 많이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일단은 이 로그 방정식이랑 부등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수원책을 받으셔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마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 정도 내용이라 복잡한 건 다루지 않는다가 여기 파트의 이제 목표인데 복잡의 기준이 뭔데?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교육 과정에서는 복잡한 식은 다루지 않는다라 되어 있어. 근데 그 복잡의 기준이 뭐야? 개복잡하게 나왔는 우리가 볼 땐 개복잡한데 얘네가 볼 땐 이렇게 풀면 되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연습은 좀 잘 해놓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1번부터 좀 천천히 한번 보죠. 자, 로그 2의 x고요. 자, 플러스 로그 2에 대해서 x-1이시고 자, 얘가 로그 2에 대해서 6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셨는데 자, 거기 위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그 파트 위에다 써놓으세요. 정의역에 범위를 확인한다. 자, 정의역의 범위를 확인하시는데요. 정의역은 요 얘기까지도 좀 추가해서 써놓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역은 자, 요 정의역은 태초의 정의역이야. 이렇게 얘기할게요. 태초의 정의역이야. 태초의 정의역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문제를 풀면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죠. 자, 일단은 내가 처음에 태초의 정의역은 너가 태초의 정의역인 상태고 너도 태초의 정의역인 상태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쌤이야. 저스트 그냥 주어진 상태 그대로에서의 정의역의 관계를 따지는 얘기야.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여기서는 x가 지금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1보다도 큰 숫자가 나오죠. 자, 내가 왜 셈으로 보는지 볼게. 자, 이거 내가 연산하려면 로그가 지금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바꿀 거지. 자, 그럼 곱셈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산을 위해서 이제 뭐 바꿀 수밖에 없어요. x에 x-1이 되실 거고요. 얘가 지금 로그 2에 6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위치 같고 위치 같으니 진수끼리만 같으시면 답이 나오시겠네요 라고 해보잖아. 근데 내가 왜 태초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한 거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밑관계를 이 진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본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진수 조건을 확인해 보면 x는 0보다 작아지시고요. x는 1보다 큰 상태로 바뀌어요. 내 말이 이해가 돼? 여기가 바뀌거든?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봐. 일단 답은 끝까지 좀 내볼게.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넘길 거야. 마이너스 1은 0까지 바로 갈게요. 그럼 x가 3이시고요. x가 지금 뭐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시죠. 여기까지 해됐니? 그러면 이 상태로만 보자. 내가 지금 잘못된 정의역으로 보고 있어. 잘못된 정의역으로 봤을 때 이건 둘 다 답되는 거 맞지? 왜? 너도 너의 범위에 들어가. 너도 너의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답이 돼. 근데 잘 생각해볼래? 너를요, 사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죠. 로그 2에 마이너스 2가 어딨어? 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로그 2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시라는 얘기야. 다시 정의역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는데 그 정의역의 범위는 그냥 바꿔놓은 상태가 아니라 태초야. 태초의 정의역의 상태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내 말 이해됐어? 내가 왜 정의역 범위 주의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요 범위에서 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 얘는 안 돼.
이해돼? 여기까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보여드리려고 얘기했던 거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16번 16번에 1번 문제야. 16번에 1번 문제시고 로그 5의 x예요. 전체 제곱이시고요. 마이너스 로그 5에 대해서 지금 x의 세제곱이시고요. 플러스 2가 있으시고요. 얘가 0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치환을 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당연한데 치환하시기도 전에 요것도 또 따지고 놓고는 가세요. 쓰든 안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무조건 따지나요? 네, 무조건 따지세요. 안 따지면 안 되나요? 네, 안 따지면 안 돼요. 이거 안 쓰는데요? 그래도 따지세요. 그래도 따지세요. 이거 안 쓰잖아요. 아, 그래도 따지라고요, 그냥.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내 말 이해돼?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가라고. 아니 다 풀어놨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때문에 다 틀려고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다 해놓고 가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로그 5의 x를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이제는 치환하죠. 자, 치환했는데 어쨌든 로그를 갖다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얘는 모든 실수가 되실 거고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2가 얘가 0이 되시는 상태고요. 그럼 t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이 되시거나 아니시면 t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짜리요? 2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좀 바꿔서 로그 5의 x가 1이 되는 x는 얼마일 수밖에 없지? 5인 거고 로그 5의 x가 지금 2가 되도록 하는 여기서의 x는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25가 되시니까 얘랑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지? 둘 다 너무나 큰 상태니까 전혀 답이 되는데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나왔네. 치환을 하시는데요. 2차식이고 근막계수 관계에서 로그는 곱관계가 좀 많이 나올 거다. 로그는 곱관계로 표현이 될 거다. 자, 그럼 또 보자. 필수 17번이고 자, 로그 3분의 1의 x의 전체 제곱 자, 플러스 2에 대해서 로그 3분의 1의 x가 되고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주세요. 어차피 두 개의 실근이 알파, 베타고 내가 원하는 건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인지를 찾는 건데 처음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어차피 너 x값 하나가 알파고 x값 하나가 베타인 거고 나는 치환을 할 거니까 로그 3분의 1의 알파랑 로그 3분의 1의 베타를 갖다가 일단 써놓고 시작해도 괜찮아. 그럼 내가 여기 안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치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봐도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는 봐봐. 내가 지금 뭐 치환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요거만 만들었거든. 바로 보이지 않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딱 이렇게까지만 써놓고 나면 그냥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라고요. 로그 3분의 1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니까 3분의 1을 마이너스 1 쓴 얘 얼마가 돼? 그러면 9가 되시겠네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니까 넘어가시죠. 자, 이해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이해되니? 내가 그래서 앞에서 다 썰을 풀어놓은 거야. 다 썰을 풀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오늘 뭔가 주말과는 다르게 내가 나 스스로 되게 깔끔한 듯한 느낌이 들지? 내가 말하는 게 다 튀어나오네? 내가 사실 그 토요일날 우리 수업하고서 뭔가 좀 꼬인 느낌이 들어서 빡이 쳐가지고 집에서 잠을 못 잤어. 아, 나 이상하게 막 그렇게 수업이 좀 뭔가 잘 안 되면 열이 받아. 그래서 어제 또 11시인가에 집을 갔는데 오늘 9시 출근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3시인가 4시까지 이걸 계속 들여다봤어. 뭘 설명해야 되나? 뭘 설명해야 되나?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정리를 하다가 온 건데 어쨌든 자 1번부터 볼게요. 18번은 1번이고 자 x의 로그 2의 x예요. 자 얘가 지금 8에 대해서 x의 제곱이고 뭔가 안 맞아요. 그죠? 뭔가 좀 안 맞는 상태고 밑에도 지금 뭐가 들어갔고 여기도 지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지. 로그가 있으니까 진수 조건 확인합시다. x 일단 0보다 커요. 잠깐만 x가 0보다 크면 밑이 0보다 큰 게 너무 확실해졌네. 그치? 그리고 뭐가 좀 복잡하잖아. 그럼 이제 양변에 뭘 취하면 좋을 것 같아? 로그를 취하시면 좋겠죠. 아까도 복잡할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자 그랬잖아.
그래서 양변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얼마짜리인 걸로? 2짜리인 걸로 로그를 취하시죠. 자, 그럼 로그 2에 x가 되고 요만큼 전체가 제곱이 돼요. 일단 요 부분 잘 찢어보자. 잘 찢어볼 건데 얘가 로그 2의 x의 제곱에 더하기 로그 2의 8짜리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자, 로그 2의 지금 x의 전체 제곱 그다음 넘겨버릴게. 마이너스 2 로그 2의 x가 되셨고요. 그다음 넌 넘겨버리죠. 3이 될 거고 얘가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얘들아. 이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꼭 치환을 해야 되나요? 치환은 필수는 아닙니다. 치환이 필수는 아니에요. 보인다 치면 보이는 대로 하세요. 굳이 뭘 귀찮게 다 t로 바꾸고 있나?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가 됐을 것 같아서 그냥 써볼게. 자, 로그 2의 x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3 나오고 1 나오고 얘가 많이 써니까 얘가 3인것밖에 안 되겠죠. 또 하나 쓸 수는 있죠. 로그 2의 x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인 것도 써놓고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는 일단 8이 하나 나오셨고 여기서 나오는 x는 지금 얼마가 되나요? 2분의 1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했니? 그런데 이 범위가 여기에 다 들어가니? 들어가네. 오케이. 둘 다 해가 됩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 자, 20번 문제 하나만 풀고요. 부등식은 못 나가네요, 결국. 부등식은 결국 못 나갔네요. 아, 부등식까지가 목표였는데 부등식을 결국 못 나갔네. 하지만 풀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념 설명 다 해놨으니까. 개념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풀어갖고 오세요. 부등식까지. 그래서 토요일날 오실 때는 과제가 좀 많으세요. 대신에 RPM은 안 낼게요. 개념 원리만 연습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오세요. 알겠죠? 대신에 RPM 안 낼게. 얘들아 눈빛으로 욕하지 말고. 성환아 왜 눈으로 나한테 욕하려고 그래? 내가 볼 땐 아직 우리는 조금 더 우리 나랑 너희의 관계 형성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 관계 형성이 필요한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 철칙 중에 하나야. 나는 좀 사실 좀 편해지면 막말도 좀 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봐 5번밖에 수업을 안 했어.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난 굉장히 친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기를 건들지 말아요. 알겠지? 과제 잘해오고 알겠지? 과제 잘해오시고 잘해오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자. 자,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으신데 x 제곱에 자 마이너스 x의 로그 자 a가 있으시고 마이너스 로그 a가 있으시고 플러스 3은 0인데 자 얘가 지금 현재 무슨 분을 가지셔야 되냐면 중분을 가지도록 한다 했거든. 근데 잘 들어봐.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는 로그 방정식이 현재는 아니에요. 문제 앞줄을 딱 보세요. 뭐에 대한? x에 대한이라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현재로서는 얘가 이제 중분 가져야 돼. 현재로서는 얘가 x에 대한이니까 얘네들은 상수야. 숫자 취급해야 된다고. x에 대한이란 언급을 먼저 했다는 얘기는 x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숫자 취급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너를 중분을 가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슨 식을 썼을 때?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0이셔야 되는 거죠. 그럼 1차 최고차 함계수는 1이고요. 최고차 함계수 1이에요. 그 다음에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로그 a예요. 그럼 1차 함계수를 제곱하시고 로그 a를 이제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4배의 최고차 함계수랑 상수항을 갖다가 곱하신 맞죠? 플러스 얘가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방정식이 된 거지. 이해돼? 관점을 뭐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순서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자 로그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로그 a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얘가는 0인가요? 자, 그럼 이제 뭐 치환이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a는 일단 양수일 거고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겠죠. 이제 로그 방정식이니까.
진수인 A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미친 현재 뭐인 상태? 10인 상태. 사각 로그잖아. 자, 그래서 얘가 6이랑 4가 되나요? A 정신 나가는 거야. 6이랑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로그 A는 지금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거나 아니시면 로그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가 되시면 돼요? 2가 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애가 결국은 A가 될 수 있는 건, 자, 봐봐. 자, 이 생각은 해야 돼. 얘들아, 치환을 하긴 하잖아요. 자, 요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봐봐. 내가 지금 치환을 안 해도 너희가 보일 거니까 바로 인수분해해서 답을 냈지만, 치환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치환을 했어. 그럼 T라고 하는 애가 로그 A야. 그치 않니? 그럼 치환을 한 상태에서는 요 T는요 모든 실수인 내 말이 이해돼? 너는 모든 실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가 나오든 양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 맨 마지막까지 해를 다 구해놓은 시점에 그 값이 음수가 됐다면 그건 제외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이제 이 정도쯤 얘기하다 보면 조인파 아까 막 진수 조건 계속 따지는데 진수 조건 뭐 잘 쓰지도 않네. 내가 말했잖아. 안 쓸 수도 있다고. 구하다 보면 안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찾아놓고 하자. 자, 정리하죠. 그럼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에 뭐가 되나요? 제곱이 되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뭐 하시래? 곱하시래? 아니 곱하는 거니? 10에 마이너스 4승이 되시는 거니까 만분의 1씩